자, 그 다음이 무브먼트 SDK, 즉 아바타 SDK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시선 추적, 그 다음에 페이스 추적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시선 표정 동작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아바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 아큘러스 퀘스트 2 시절에 아바타 모양을 못 보셨으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이브로우의 모습이나 또 시선, 그 다음에 입의 모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워크룸에 비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에요. 이 무브먼트 SDK는 줌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나 언리얼 상에서도 이 메타 아바타 SDK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iOS나 안드로이드도 같이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바타들이 저렇게 자연스러워지면 원격 공간에서 가상세계 접속할 때 당연히 아바타의 패션에도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유명 브랜드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풀바디 트래킹, 즉 이전까지는 상반신만 둥둥 떠다녔거든요. 아무래도 좀 몰입감을 낮추는 요소인데 드디어 이제 레그 하반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아큘러스 커넥트 메타 커넥트 2022에서는 모켓 기반으로 사실은 시연한 거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풀바디 모션을 예측하는 기술을 낼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바타가 전데 시선을 막 움직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시선을 움직여야 따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으면 사실 저게 전체 다 감은 건데 다 감기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입 모양을 이리저리 옮겨봤어요. 이것도 조금은 과장되게 제가 표정을 지어야 따라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튼 커넥트 2, 그러니까 메타 호라이즌 워크룸보다는 훨씬 표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오른쪽은 이제 핸드 트래킹입니다. 핸드 트래킹 보면 저렇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손짓을 할 수 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에다 제가 이제 미러링 해놓고 하는 건데 손 각각의 움직임은 꽤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손을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근데 사실 우리가 업무 본다고 하면 이런 핸드 트래킹보다는 사실은 각각의 손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게 되느냐, 결국은 바라는 게 이거죠.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바타로 등장하고, 뭐 원격 영상 이런 걸로 다양하게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가상 제품을 앞에다 놓고 이리저리 배치도 하고, 논의할 것도 논의하고, 그리고 요번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가상세계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판서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아바타 형태, 그 다음에 현실 공간에 있는 사람 앞에 이제 가상 객체 배치하고 뭔가 논의하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큘러스 퀘스트 2처럼 사실 저렇게 하나 기준 공간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뭐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원격 회의 이전에 원격 회의 형태로도 들어오고,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도 가상으로 그리는 거죠. 앞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갖다 놓고 뭔가 회의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막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메타퀘스트 프로로 실제로 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죠.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몰입감 놓고 신나게 해서 성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가 걱정인 거죠.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뭐가 있냐면 MS하고 협력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업무용 기능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날 저렇게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들어야 되는데 MS하고 협력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도입하는 컨설팅 업체하고의 협력, 그다음에 3D로 여전히 3D로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는 툴, 아도비 툴이나 오토데스크 툴 이런 것도 협업을 한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이걸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팔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MS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MS 팀즈 365, 윈도우 365 이거 다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호라이즌 워크룸, 앞으로 매직룸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MS 팀즈도 지금 메시라고 해서
이제 가상세계 구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타 아바타도 쓰겠다. 그다음 앞쪽에서 이제 모니터 3개 생겼잖아요. 가상으로. 거기서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우리 많이 쓰는 거지 업무용으로. 이거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업무용에서 또 중요한 게 실제로 보안이나 디바이스 관리인데 이게 이제 MS Azure 액티브 디렉터리 인튠이란 거죠. 호라이즌 워크룸에서 다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엔터테인먼트인데 사실은 퀘스트 2에서도 중요할 것 같지만 뭐 업무용으로 쓰는 메타퀘스트 프로라고 해서 메타퀘스트 프로라고 해서 안 쓸 이유가 없죠. 그게 이제 컨텐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엑스박스의 클라우드 게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지원하고 서비스, 또 컨텐츠, 점점 에커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쓰기 쉽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는 모습이라 하나 넣어봤고요. R&D도 잠깐 말씀드리겠다.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AR 글래스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R&D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아직 기술 완성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2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폼팩터를 일단 그럴싸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 안경이나 선글라스처럼 거기다가 이제 기능이 될 때마다 추가하는 방향 아니면 아예 벌키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줄여나가는 방향 이 2가지 다 어프로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터페이스인데 앞서 뭐 핸드 같은 거 쓰고 있지만 사실 핸드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또는 컨트롤러를 들어서 불편할 때도 있는데 손목형으로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 뉴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다가 아까 빠져서 제가 부족하다고 한 게 공간이나 객체의 3D 인식인데 소위 요새 딥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너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버스 렌더링이라는 기술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바타가 아까 시선이나 표정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아바타지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사람하고 근사하게 만드는 기술. 안경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레이벤하고 소위 레이벤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어요. 카메라하고 이제 오디오 기능인데 일단은 근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뭔가 추가하는데 이번에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한 거는 소프트웨어 버전업. 전에 이제 비디오 촬영, 소셜 네트워크, 음악 듣기, 전화 받기 됐는데 전화를 이제 걸 수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스포티파이 탭하고 협력해서 이제 좀 쉽게 음악 듣기. 이게 소프트웨어 버전업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버전업은 뭐냐면 소위 전기 변색 렌즈라고 해서 앞에 있는 투명 렌즈가 밑에 그 아가씨 보이는 것처럼 날이 밝아지면 이제 까맣게 사실은 선글라스 같은 개념인데 요게 AR하고 VR 모드 전환에도 쓰일 것 같아요. 소위 다이나믹 디밍을 하고 하는데 매직립이 선보인 기능 매직립2라고 하는 이제 AR HMD 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좀 가상객체를 잘 보이게 까맣게 했다가 AR로 바뀌면은 이렇게 현실 공간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요 기능을 지금 이 전기 변색 렌즈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그래서 요것도 AR 쪽에 앞으로 들어갈 기능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 때려넣고 줄여나가는 방향 요거는 아직 보여준 모델은 없고 그 기존에 이제 레이벤 쪽하고 메타가 진행했던 그 AR 글래스 어프로치가 소위 나자레라고 있었는데 요거하고는 또 다르게 단연 중장기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소위 뉴럴 인터페이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핸드 말고도 뭔가 새로운 터치 같은 스마트폰에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웨어러블 쪽에서의 새로운 임팩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세상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화면과의 인터랙션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손을 가지고 하는데 손에 뭔가 좀 자유도를 줄 수 있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어떤 개인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뇌에서 사람의 손으로 보내는 근전도 시그널을 센싱하는 이게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가 했던 건데 이 메타 리서치 랩이 지금 그 안에서 이어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엄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엄지 움직이는 을 현재 획득해서 게임에 있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면 소위 이제 손도 안 움직이죠. 손 안 움직이는데 위에 화살표 보면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근전도 센싱하는 게 왼쪽에 있는 소위 뇌파 같은 화면인데
이제 개인별로 저거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저 신호를 트레이닝을 해서 손가락 안 움직여도 지금 캐릭터가 왼쪽 오른쪽 움직이죠.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만 해도 소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3D 모델링이다. 이번에 두 가지 선보였는데 소위 너프라고 해서 뉴럴 레디언스 필드. 사람이 오브젝트를 2D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찍으면 나중에 원하는 위치에서 실제로 찍은 위치 아니더라도 오브젝트를 이제 오브젝트의 실제처럼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 레디언스 필드, 즉 컬러감만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를 가져야 조명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라이팅을 한다든가 또 실제 물체하고의 어떤 충돌을 표현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3D 지오메트리하고 어피어런스를 얻는 방법, 실제로 3D를 리컨하는 방법 이걸 좀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처럼 아까 곰돌이 인형 같은 표현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지오메트리가 명확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호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사하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이제 세밀한 모습은 좀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방향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희망스럽달까 AI 하는 분들한테는 소위 너프라고 하는 방법이 현재는 이제 그 어피어런스만 표현하는데 어차피 복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구해 보면 지오메트리 보호하는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직 러프하긴 하죠. 복셀 기반이라. 하지만 지오메트리 나오고 지오메트리 나온다는 얘기는 라이팅이나 컬리전이 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휴먼입니다. 사실은 메타 리서치 랩은 실제 사람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코덱 아바타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번에 내세운 게 오른쪽 그림처럼 인스턴트 아바타인데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 2분 정도 찍고 몇 시간 정도 프로세싱하면 꽤 괜찮은 실사 같은 움직임의 아바타가 나오는데 이제 왼쪽에 지금 마크 주커버그 표현하고 보면 이제 눈 부분이나 입 부분의 표현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크지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앞서 보여드린 카툰 스타일의 아바타보다는 사실은 훨씬 원래 사람의 흡사한 그런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풀바디 쪽 코덱 아바타라고 해서 이제 풀바디 지오메트리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기술로 하고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이나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아직까지는 사실 실험적인 수준인데 퀄리티 자체만 놓고 보면 꽤 근사하죠. 이 부분은 이제 풀바디 코덱 아바타라고 해서 이제 풀바디에 대한 디지털 휴먼. 근데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앞서 보여드린 카툰 스타일의 아바타가 대체가 되겠죠. 연구실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현황은 꽤 optimistic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메타를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자, HMD 계속 작아지고 품질 높아지고 하고 있죠. 그다음 안경 또 새로운 글래스 프로젝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나 게이징, 표정이나 시선 추적 점점 딥러닝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서의 근전도 센싱을 통한 뉴럴 인터페이스 요거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직루비라고 서비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코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상용화든 아니면 연구 수준이든 꾸준히 메타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메타는 이제 과도한 투자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투자해야 이제 애플 에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최근에 한 11,000명 정도 7만 8만 명대에서 이제 한 10,000명 정도 줄였으니까 사실은 6만 명이면 아직도 리서치 파워는 대단한 건데 최근에 있던 이슈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이 왼쪽에 보시는 사람이 이제 인도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입사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제 취업해서 옮기자마자 이제 퇴직을 당했죠. 어쨌거나 애플이 one more thing 하기 전에 이제 메타는 이 에코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에코시스템 완성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의 사람을 모아야겠죠.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R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메타처럼 지금 사실은 누가 하나 나서서 리딩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메타의 어떤 사용률을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AR HMD 쪽은 핵심 기술을 좀 어떤 특정 회사가 아니라 기술로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제 가상 영상을 생성하고 눈으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엔진하고 투사광학, 이게 이제 렌즈하고 안경 다리 부분에 들어가는 엔진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렌즈 쪽에 맺히는 영상을 눈의 초점에 맞게 초점 조절해주는 초점 조절 렌즈 광학. 사실은 이거 외에 이제 어지럼 해소 쪽에 추가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헤드 핸드 추적을 위한 추적 센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시선 추적 센서가 이런 식으로 붙는데 그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엔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제 VR과 마찬가지로 가상 영상을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위치가 VR HMD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눈앞으로 왔잖아요. 근데 AR 쪽에서는 눈앞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다리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작아야 돼요. 스마트폰 사이즈가 되면 안 되죠. 안경다리 사이즈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엔진을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디스플레이에 빛을 조명을 넣어주기 위한 조명광학계, 그 다음에 그 조명을 받아서 영상의 그 밝기나 명암이죠. 명암과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학계. 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영상이 다시 프리즘에 반사가 돼서 투사되는 사람 눈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떤 영상을 생성해서 바깥쪽으로 내주는 투사광학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AR 글래스에 들어가려면 해상도도 높아야 되고 또 바깥의 현실 세계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조명만큼 굉장히 밝기가 높아져야 되고요. 소위 휘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VR HMD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아니라 안경 다리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더 커야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비자발광 소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광 소자 방식이 있어요. 이제 비자발광 소자 방식은 뭐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소자 자체가 발광을 안 하기 때문에 조명광학계를 넣어줘야 돼요. 엘코스나 DMD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사실은 많이 개발이 돼 있던 방식이라 금방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앞서 보여드린 그 디스플레이 엔진 구조에서 보면 조명광학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테레비나 스마트폰에도 많이 쓰이지만 소위 자발광, 그 소자 자체가 빛을 내서 컬러의 명암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OLED하고 마이크로 LED, 파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소자 자체가 발광을 하니까 조명광학계가 필요 없죠. 대신에 이제 OLED 같으면 이게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원래 OLED가 가는 한계, 그 너무 빛을 강하게 하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이제 밝기가 작죠. 밝기가 작으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좀 흐릿하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최근에 이제 무기물 기반의 이제 자발광 소자가 나왔는데 밝기 상당히 높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제조 공정상에 이제 이거는 색을 나타내는 그 소자 자체가 집적화를 OLED처럼 할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띄워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좀 상용화의 생산 수율 때문에 상용화는 좀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마이크로 LED, 소위 이제 무기물 갈륨 나이트라이트나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무기물 기반의 마이크로 LED 기술인데 사이즈 많이 작아졌어요. 이제 플래시라는 회사하고 컴파운드 포토닉스가 만들었는데 이제 전사를 할 수 있는 플래시는 이제 그 LED 소재를 만들고 컴파운드 포토닉스는 그 뒷면에 소위 백플레인이라고 해서 전자 회로를 만드는데 플래시라는 회사가 2D 어레이 구조로 LED 소재를 만들었고 컴파운드 포토닉스가 거기다가 이제 백플레인 전기 회로를 밑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D 어레이에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색소자를 단색으로밖에 못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녹색으로만 지금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전사 공정을 도입해서 하나 보여주고 있고 JBD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0.13인치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단색이기 때문에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3면에다가 뭐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LED 마이크로 LED를 붙이고 중간에 이제 큐빅 프리즘을 넣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조금 크죠. 그 옆에 이제 안경 다리에 붙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뭐 꽤 괜찮은 하지만 더 소자는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최근 여기까지 일단 발전을 했습니다. 또 구글도 관심이 있어요. 구글이 그 구글 글래스 이후에 좀 조용해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락시움이라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 아직 그 실물을 본 적은 없어요. 그 당에 보면 RGB 소자가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앞서 보여드린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칼라 형태로 나오고 요게 이제 전기회로 전자회로가 뒤에 백플레인의 형태로 붙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할 것 같냐? 그 아이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AR 글래스 프로젝터고 뭐 개념 동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타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스타라인이 뭐냐면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게 이제 라이트 필드 방식인데 라이트 필드가 되려면 굉장히 여러 시점에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에다 띄워놓고 시점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뭐 여기서 자세한 기술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러려면 엄청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3.5 마이크로, 픽셀 사이즈 3.5 마이크로 수준의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굉장히 고해상도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구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엔 투사렌즈 광학입니다. 이제 투사렌즈 광학은 안경 다리 쪽에서 나온 디스플레이 영상을 사람 눈으로 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AR 글래스와 VR HMD에 큰 차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꺾어서 렌즈 쪽으로 보낸 다음에 렌즈에서 다시 사람 눈으로 한번 꺾어줘야 되는 그 아래쪽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이게 이제 그 투사 렌즈 광학이라고 소위 하는 건데 보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영상을 2번 꺾어서 사람 눈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렌즈 광학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꺾어 넣어주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사람 눈의 시야각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60도는 돼야 이제 사람이 3m 앞에서 한 130인치 정도 보는 크기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 꺾어주는 기술의 렌즈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안경의 렌즈 두께 정도 최소한 뭐 두꺼워봐야 3mm 그러니까 렌즈의 두께도 얇아야지 또 빛도 디스플레이 렌즈에서 나오는 걸 2번 꺾어서 사람 눈으로 넣어줘야지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기술이에요. 현재는 어떻게 되냐 제일 쉬운 건 반사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울 2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다리에서 나오는 거를 앞에다가 거울 대가지고 90도 꺾어주고 또 안경 렌즈에서 사람 눈앞에서 한 번 더 꺾어주고 거울 달면 제일 편하긴 하죠. 문제는 가상 영상을 사람 눈에 크게 보여주려면 영상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빨간 점선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시야각을 키우게 되면 안경 렌즈 두께가 커지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소위 웨이브 가이드, 광을 가이드한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2개로 나눠지는데 반사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반사형은 위쪽에 설명드린 반사형하고 똑같은 건데 거울을 잘게 쪼개서 평면 이렇게 두껍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테이블에 보면 맨 아래에 있는 기술이 그건데 유리를 여러 번 잘라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야각을 넓히면서 두껍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유리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려면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글래스를 좀 디자인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깊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들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앞쪽에 그 메타 리서치 랩 제가 설명드릴 때 홀로케이크 2인가요? 거기서 이제 렌즈 광학할 때 홀로그램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파동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빛의 방향을 마음대로 꺾을 수가 있어요. 빛의 방향을 마음대로 꺾어서 가상 영상이 글래스 쪽에 디스플레이 엔진에서 나온 쪽을 우쪽으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렌즈의 두께를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눈에 영상을 줄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골전율을 높여야 되니까 고골전율 소재를 써야 되는데 뭐 골전율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리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방식이 그럼 거울처럼 빛을 잘 보낼 수 있냐? 빛이 좀 셉니다. 다 보내지 못하고 전체 빛의 지금 한 1%, 2% 수준을 보내기 때문에 광전달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소위 또 메타 서피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원리인데 이 부분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이제 파장별의 색수차가 달라서 이제 빛의 색수차가 좀 높아집니다. 그 회전형 웨이브 가이드 방식 회사 디즈렌즈라고 하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건데 뭐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잠깐 보셨지만 이제 렌즈가 굉장히 사람 눈에 가깝게 얇죠. 그 다음에 이게 안경을 통해서 찍은 이제 영상입니다. 그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컨텐츠가 이렇게 오버레이가 되죠. 그래서 꽤 근사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영상의 퀄리티, 가상 영상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 영상의 뒤쪽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상 영상의 뒤쪽이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사실은 뒤쪽이 보이면 안 되고 가상 영상에 보이는 부분은 가상 영상만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보이고요. 요건 이제 디즈렌즈하고 홀로렌즈 2 보이면 아까 이제 빛을 다 꺾지 못했다고 했는데 빛을 다 꺾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 눈 쪽에서 바깥쪽으로 빛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보입니다. 이 회사 디즈렌즈라는 회사의 제품 보면 홀로렌즈 2보다는 훨씬 좋아요. 홀로렌즈는 이렇게 많이 빛이 셉니다, 옆으로. 그래서 사람 눈에 이제 굉장히 밝지 않은 영상이 보이게 되는 원인인데 이게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점 조절 렌즈 광학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VR 쪽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술인데 이제 가상 영상의 원근감을 조절해서 사람 눈에 딱 초점이 맞게 이렇게 보이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가상 영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 눈에 초점을 딱 일치시키면 가상 영상은 늘 일정한 거리에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 있는 객체하고 옆에 붙어 있는 정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실 영상에 있는 객체는 내 눈앞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상 영상은 항상 일정한 거리에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현실 객체와 가상 객체를 동일한 거리에서 봐야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초점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게 3차원 TV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상의 영상과 실제 세계가 같은 초점에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람 눈이 헷갈리는 거죠. 이쪽에 초점 맞췄다, 저쪽에 초점 맞췄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피로감이 나오게 되니까 가상 영상의 초점 거리를 멀리도 둘 수 있게 하고 가깝게 두게도 할 수 있는데도 활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시선 추적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가적인 목적은 이제 시력 보정이에요. 예를 들면 AR 글래스를 쓰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이 이 AR 글래스를 쓴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경을 두 번 써야겠죠. 그럼 굉장히 불편할 텐데 안경 쓴 사람은. 만약에 이 초점 조절 렌즈 광학을 가상 영상의 초점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시력을 감안한 상태에서 보정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안경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초점 조절 렌즈 광학을 초점 조절의 기능과 함께 시력 보정으로도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점이죠. 문제는 앞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투사 렌즈 광학하고 같은 시야각에서 동작해야겠죠.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두께도 이제 렌즈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좀 설명하기 힘들지만 초점 조절 광학은 렌즈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두 개하고 아까 투사 렌즈 광학하고 합치면 하나가 3mm라고 해도 세 개 합치면 1mm나 되죠. 그럼 굉장히 두꺼운 안경이 되니까 어쨌든 두께는 계속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서 초점을 조절을 하려면 초점 거리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 눈이 30cm 앞에서 무한대까지 초점 조절이 되니까 이 레인지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어떠냐? 대부분의 AR 글래스 HMD는 고정 초점입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사람 눈에서 일정한 거리에 가상 영상이 있는 것처럼 맺히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무한대로 빼버리든가. 이제 이러면 가상객체하고 실객체와 가상객체 사이의 시차 초점과 시차 초점의 불일치가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하늘색 박스처럼 실제로 초점을 조절하는 기술들이 생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 초점에서 변경을 해준다. 원리를 보면 이제 두 개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을 넣고 밑에다가 그 액정의 전압을 조절하는 회로를 넣고 액정의 방향을 바꿔주면 이 굴절률이 변하기 때문에 그 굴절률 변화를 통해서 초점을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그 왼쪽에 나오는 거는 조금 된 기술인데, 한 번은 마이너스 1디옵터, 두 번은 플러스 1디옵터에서 사람 눈의 물리적인 거리를 보면 무한대하고 1m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조정. 고정 초점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어떤 연속적인 초점 조절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변 초점 변경입니다. 실제로 이제 디옵터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액정 배향 뒤에다가 전자적인 회로를 2디멘전, 그러니까 2차원 배열로 박아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초점 조절할 수 있고, 전압을 변화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굴절률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내 시선에 따라서 원하는 영역에만 굴절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굴절률을 또 단계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 수준은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플러스 3디옵터까지 변화시킬 수 있고, 초점 거리로 따지면 30cm에서 무한대까지. 대신에 아직은 아주 컨티뉴어스하게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0.25디옵터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메타 리서치의 이제 CTO죠. 버나드 클래스가 나와서 VR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VR도 가상 어떤 영상이 깊이감을 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초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제 영상 중에 요 두 번째 거, 즉 니어하고 파 2단계로만 변경시키는 기술, 이걸 이용한 건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단계 변속하는 렌즈를 여러 개, 6장, 여기서는 6장인데 6장을 두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하나가 2단계를 변경시키니까 그거를 6장을 쓰게 되면 그거의 조합이 발생하겠죠. 그럼 2의 6승이니까 64단계로 조절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조금 넘겨보면, 네.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를 단계적으로 하면 그 공룡 머리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게 이제 초점이 에서 단계적으로 변하는 이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VR에서 결국은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시선 추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람의 시선 방향인데, 아까 말씀드린 메타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에미터의 배치죠. 결국 안경을 생각해 보면 안경의 그 바깥쪽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에미터하고 이제 그 카메라가 그쪽에 박혀야 되는 거고, 안경테의 실장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초점 시선의 방향을 센싱하는 원리는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패시브 IR이라고 해서 그냥 카메라만 하나 받고 하는 방식이 AR 글래스 쪽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IR 카메라라고 해도 이게 플래시가 없으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좀 동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선 추적하려면 이제 연산이 들어가니까 연산 프로세싱에 대한 버든도 있고,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VR 쪽도 마찬가지지만 AR 쪽도 액티브하게 에미터를 쏴서 그 에미터를 가지고 이제 시선을 추적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인데 동작하는 걸 제가 찍은 건데, 빨간 점이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메타 퀘스트 프로의 IR 에미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코딩 쪽에 있는 카메라가 그걸 이제 센싱하는 거고. 예, 여기까지 해서 VR HMD, 그 다음에 AR 글래스에서 이제 중요한 하드웨어 컴포넌트, 그리고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의 현재 수준, 그다음에 전망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녹화해 본 게 처음이라서 다소 이제 말이 좀 어눌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강의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 연락처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또 방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